구직자분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가 다 여기 있습니다. 취업의 모든 것 자플렉스 온라인 직무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현대제철 MC 이승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온라인 직무설명회는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국내 최초의 철강회사이자 최고의 기업인 현대제철과 함께할 텐데요. 현대제철 인사 담당자님과 선배 사원분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채팅창에 현대제철 직무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니까요. 미래의 현대제철인을 꿈꾸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직 자플렉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현대제철 온라인 직무설명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직무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부는 현대제철 인사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직무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현대제철 소개와 함께 현대제철에 대한 진짜 정보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인담자 TM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현대제철의 현재 직원분들이 직접 출연하시는 직무 꿀팁 박스와 선배사원 TMI가 이어지는데요. 선배사원분들의 생생한 취보 후기와 직무에 관한 생생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현대제철 온라인 직무설명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제철 온라인 직무설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현대제철 취업의 A부터 Z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현대제철의 인사 담당자가 나와 계신데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직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대제철의 직무 그리고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현대제철 인사 담당자 오선지입니다. 오늘 솔직하고 속이 꽉 찬 답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채팅창으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현대제철 담당자분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실시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선지 담당자님을 믿고 본격적으로 현대제철의 온라인 직무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 직무와 취업의 기본 정보가 담긴 인담자 TMI부터 함께 하시죠. 같이 외쳐볼까요? 인담자 TMI. 현대제철이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회사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대제철이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철강 회사인데요.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매출액 279조 원, 임직원 28만 명, 그리고 그룹 계열사 42개 등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자동차 그룹의 자원 순환형 모델의 중심인데요. 현대제철에서 고로에서 제작한 자동차용 강판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폐차를 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렇게 폐차를 해서 나오는 고철들을 활용을 해서 전기로라는 설비를 통해 건설강제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된 건설강제는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회사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런 자원순환형 모델은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그 중심에는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자원순환형 모델이라니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제품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현대제철은 우선 잘 알고 계시는 철광석 그리고 석탄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고로, 그리고 철 스크랩 즉 고철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전기로 설비를 모두 보유한 회사인데요. 그렇다 보니 다른 철강사들에 비해서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강판으로 활용되는 내년, 조선용 후판, 그리고 강관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로에서는 건설강제로 활용하는 철근, 형강, 그리고 자동차 부품용 특수강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제철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국내외,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세계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는지도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해외 14개국에 진출하여 19개 법인과 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까이는 중국,
미국, 독일이나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인도 등에 진출하여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당진 외에도 인천, 포항, 울산, 순천, 그리고 예산 지역의 사업장이 있고요. 인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제품, 순천은 자동차용 내연 강판, 울산은 강관, 그리고 예산은 자동차용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14개국에 수출되는 제품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직원분들의 자부심도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에 일한다는 자부심이 직원들에게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질문이 오히려 더 직원분들에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제철에는 어떤 복지가 있나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사실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회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 할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사실 최대 25%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2년에 1회 지연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의 이 주거 지원 대출 제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00만 원, 그리고 매매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1%의 이자로 3년 거치 그리고 7년 상환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이다 보니까 또 대출 문턱이 은행보다는 까다롭지가 않아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 외에도 현대백화점 제품들 10% 상시 할인 받을 수 있고요. 장기 근속하시면 포상금도 지급되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 많다 보니 육아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자녀 학자금 지원, 또 아플 때는 의료 지원 등등이 가능하고요. 이 자리에서 사실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휴가 제도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연차와 상관없이 5일간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가지 못했지만 재작년에는 이 연차를 붙여서 쿠바를 좀 길게 다녀왔어요. 쿠바요? 진짜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올해는 진짜 여름 휴가 계획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못 갔던 만큼 이번 여름 휴가는 꼭 휴가를 가고 싶네요. 담당자님, 혹시 현대제철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4가지 인재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전인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도약을 위한 도전의식을 갖춘 사원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인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처하는 사원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인입니다. 전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담당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화인입니다. 이렇게 사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원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현대제철의 가족이 되고 싶다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이 다른 회사와 다른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만드는 철이 자동차가 되어서 달리고 또 건물의 뼈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가 산업의 기반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매 순간순간 내 주변의 모든 곳에서 사실 자부심을 느끼는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 그리고 건설 산업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큰 성장을 이뤄내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품질 좋은 철강을 생산해내는 현대제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은 현대제철 구성원 분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구성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게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제철하면 전통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좀 제조업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변화하고 이런 도전하라는 이런 소위 말하는 DNA가 우리 회사 직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 도전하는 구성원,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철강회사답게 가슴이 뜨거운 분들만 모인 회사라고 느껴져요. 일명 용광로 DNA라고 할까요? 항상 열정이 넘치다 못해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졸 초임 연봉 얼마인가요? 공개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랑 성과급을 포함해서 5천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탑 수준의 연봉이라고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도 화끈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꿀팁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자기소개서는 일단 현업 실무자분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하나하나씩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없는데 이제 장황하게 부풀려지기만 한 그런 자기소개서는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좀 간추리셔서 읽기 좋게 써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분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해서 작성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실무자들이 보면 이게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혹 자기소개서 베껴서 작성하시는 분들을 저도 좀 봤는데 이 실무자분들이 바로 알아내시더라고요. 우리 자플렉스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직무 관련 전공, 자격증,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서류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칠까요? 이게 직무별로 필요로 하는 전공이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개의 직무 중에서 지원자분의 본인의 스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직무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에 직무에 관해서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자격증이 꼭 필요한 직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플러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이거 자체가 합격의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공 및 자격증 외에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영어 점수, 뭐 마지노선 점수가 있나요? 모집 부문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최소한의 영어 점수 기준을 좀 갖고 있는 곳이 많기는 합니다. 이게 뭐 전사 공통적인 기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긴 좀 어려운데요. 점수 기준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결코 이제 영어 점수 마지노선이 높지가 않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자격증이랑 영어 점수 외에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아무래도 서류에서는 무엇보다 자기소개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직무별로 수시 채용 방식을 좀 도입을 하면서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이나 영어 점수 같은 것들은 좀 직무별로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전사 공통적으로 1순위로 평가가 되는 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시간을 쏟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면접 관련 질문인데요. 가끔 면접관의 질문에 긴장하거나 준비를 못해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탈락인가요? 물론 아니고요. 저도 사실 면접관 질문에 답변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붙었으니까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 지원자가 질문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말을 좀 논리적으로 잘 하는지 아니면 뭐 면접이나 뭐 말하는 태도 등이 어떤지를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설령 답을 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기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자기의 진짜 진솔한 생각을 이제 설득력 있게 좀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담당자님이 생각하시는 면접 꿀팁 뭐 있으면 좀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처럼 특히나 직무별로 전형을 진행하는 수시 채용 관련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동기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한 꿀팁인데요. 우리 회사 그리고 지원 분야의 직무 지식을 얼마나 갖추려고 좀 노력하셨는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일부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면접관들이 이제 이 지원자가 되게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태도구나 그래서 호감도를 좀 높게 사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 좋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도 영어 질문이 나오면 또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면접 때 영어 인터뷰가 진행이 되나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영어 인터뷰를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소한의 컷만 통과를 하시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해외 지사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현대제철에도 사실 해외 법인과 지사의 규모 그리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직무 전문성을 갖춘 주재원의 선발이 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산이나 품질이나 영업 부문 등 여러 분야의 직원분들에게
해외 지사 근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급, 평가, 어학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미국, 중남미 여러 나라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가 가능하십니다. 네, 오선지 담당자님의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사 담당자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이제 취업이라는 게 결국 내가 왜 이 회사에 가서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국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은 그 답을 평가자분들에게 좀 납득을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제철은 열정 있는 인재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에 용광로를 품고 계신 열정 넘치는 지원자분들 주저 말고 현대제철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선지 인사 담당자님과 함께한 인담자 TMI가 마무리됐는데요. 담당자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었고요. 그 정보가 우리 현대제철을 지원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직무 꿀팁박스 코너에서는 현대제철 현직 선배님들의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진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변공정연구팀 심은영 전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개발제에 대해서 아변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열연, 호판, 냉연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1년 8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팀에서 시뮬레이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변기 주위에 있는 롤 배치를 최적화한다거나 가열로 안에서 슬라브 처집량을 예측하는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타 부서에서 큰 투자건을 진행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이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예측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단순히 요청받은 내용만 해서 답변을 보내지 않고 투자 방향이 맞는지 혹은 요청한 해결책만으로 효과가 충분한지 이런 요청 내용을 넘는 범위까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투자 설계할 때 또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칭찬도 듣고 또 그 업무에서 제 역할도 확장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특정 시기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하는 고민에 대한 건데요. 저는 현대제철을 합격을 하고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열정 뿜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를 해보니까 연구직은 어떤 특정한 루틴한 업무가 정해져 있는 직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업무를 주로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컴퓨터랑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굉장히 즐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 일할 때보다는 좋은 조언이나 정보를 얻는 것도 쉽고 또 성과를 냈을 때 바로바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재밌게 일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철강 회사다 보니까 군대 문화일 것 같고 근무 강도가 엄청 강할 것 같고 그런 선입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여성 채용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직급 체계가 통합되면서 수평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사 후에 가장 놀랐던 점은 제철소는 대부분 자동화 설비라서 스마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홍보를 하면 회사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장학생으로 입사를 해서 자격증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고 제 역량을 잘 표현하기 위한 자소서나 면접 위주로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1차 면접에서 PPT 면접이 끝났을 때 합격했구나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PPT 면접에서 제 역량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입사 후에 이러한 역량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면접관님들이 이런 거를 준비해온 면접자는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합격했구나 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현대해철은 강판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재료 전공자가 아니라면 정보가 많이 없어요. 지원할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기계공학 전공자라서 일단 가장 친숙한 압연 분야를 지원하긴 했지만 압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역량을 어필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인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해서 현대해철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찾아서 질문을 남기거나 혹은 현대해철에서 작성한 논문을 찾아보는 식으로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서류 강탈을 너무 많이 해서 면접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합격 조회할 때 우수한 인재지만 아쉽게도 어쩌고 라는 멘트가 지긋지긋할 만큼 많이 떨어졌었는데 확실히 현대해철이 우수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다 보면 분명히 현대해철이 여러분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제철소 냉연정비 1팀에서 근무 중인 노영수 매니저입니다. 저는 현재 제철소에서 냉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는 입사 5년 차입니다. 저는 전기 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스배전부터 작게는 PLC, 모터, 센서까지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담당하고 있는 라인에 전기 정비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라인의 장비나 설비들이 일본이나 독일 쪽 장비가 많은데 외국 슈퍼바이저 분들과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학 능력이나 아니면 어휘 능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정비 업무다 보니까 이상이 생긴 설비를 현장 직원들과 협력해서 고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최근엔 2달 전쯤에 시운전 시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설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현장 근무자분들과 같이 며칠 동안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보람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비팀에 들어와 제일 처음 했던 공사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짜고 검토서를 만들면서 품위를 진행했던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품위를 올렸을 때 상사분들이 일일이 검토하고 결제가 진행되면서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많이 긴장했었는데 다행히 그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그 후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대보수라고 정비팀은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큰 공사를 여러 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업무 부하도 많았고 잘 모르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다 보니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기본이 최고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건데 철을 다루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일상생활에 철이 들어가는 곳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파트 철골이나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갈 때 자동차나 비행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점수나 직무 자격증, 면접 준비 등을 병행해서 준비했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와 지금은 채용 과정이 조금 다르지만 영어는 면접 시 회화 면접도 있어서 영어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썼던 건 면접 준비였어요. 인적성 시험에 합격한 후에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기출 질문이나 예상 질문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모의 면접을 하면서 그런 실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채가 많이 줄어서 취업이 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준비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취준생 모두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안전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채용 매니저입니다. 직무는 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수립 운영하고 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입사해서 올해 4년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는 노사가 함께 공장 곳곳을 점검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있고, 지게차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운영, 또 발생한 재해의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맡기 전에는 사업장 내 존재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간소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 평가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아무래도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조직과 집단이 함께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업무보다는 서로 협업하며 함께 일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업무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엑셀이나 PPT 등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될 때는 작년에 발생한 산업재해보다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를 줄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라는 직무 자체가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1년 열심히 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였을 때가 가장 보람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관리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사항 준수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자체가 법적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자입니다. 각자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옆자리의 팀원 또는 팀 전체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직무에 필요한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 밖에 어학능력 증명을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철 산업의 공정, 각 사업장의 위치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읽으며 회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관리라는 직무를 입사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 등의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 직무가 회사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미리 공부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입사원 후보들의 역량은 사실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관들 눈을 쳐다보고 자신감 있는 말투로 면접에 임했기 때문에 아마 면접관님들께서 저놈 회사 들어오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하나둘 취업하는 친구들이 늘다 보니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뒤처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자책을 하게 되고 자신감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기간을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부한 이야기로 좀 들릴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을 더 믿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 방법을 터득하셔서 취부하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취업하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꼭 옵니다. 취준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본사 구매물류사업부 설비자재구매실에서 근무 중인 권지혜 매니저입니다. 구매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주원료, 부원료를 비롯하여 공정에 쓰이는 설비, 투입되는 자재 등을 QCD, Quality Cost Delivery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계 시황을 분석 및 모니터링하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여러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도전을 통한 원가 절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자재구매팀 내 화학자재 워킹그룹에 속하여 에너지류로 분류되는 유류, 가스류, 환경, 허공약품류 등을 담당하여 구매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로는 첫째, 담당 자재의 원가, 시황, 유통구조 등을 분석 및 모니터링하는 업무. 둘째, 자재별 특성에 맞는 구매 방식을 선정하여 구매 프로세스에 따라 최종 계약을 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약된 자재들이 발주 후 품질, 단가, 납기의 차질 없이 입고되어 조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자를 구매하는 경우 외국 업체들과 만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황 모니터링을 할 때 아무래도 한국어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해외 뉴스나 보고서를 서치, 리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어려운 계약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시황 분석이나 새로운 연동 지표를 찾아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체랑 협상하고 최종적으로는 원가 절감과 같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수상한 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본부 내에 업무적 도전 사례를 수합해서 우수 도전 사례를 시상하는 혁신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할애했던 업무로 수상을 해서 뿌듯했고, 상금도 같이 받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입니다. 평소에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요. 입사하고 나서는 업무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 업무 일지를 매일 쓰고 있답니다. 업무 일지를 쓰다 보면 내일은 또 내일 일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다짐이 생겼고, 또 이러한 다짐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소재공학부에서 철강 관련 전공 수업을 수강하면서 관련 지식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같은 과 동기들과는 다르게 영업, 구매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 별도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했었습니다. 각종 학교 활동과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대외활동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턴으로도 합격하여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저만의 스토리가 있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언어가 무기다 라는 말을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어서 HSK 6급, 토스, 토익 등 언어 자격증도 취득해 직무와 연계하여 제 자신을 PR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를 돌이켜보면 힘내 라는 말보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더 큰 응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칩보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딱딱한 업무 이야기에서 벗어나 선배 사원들의 살짝 은밀하고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선배 사원 TMI 시간입니다. 와! 저는 진행을 맡은 MC 이승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현대제철을 대표하는 선배 직원 두 분이 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제철 제선 생산기술팀 고로 파트에서 근무 중인 올해 5년차 선민주 전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파트는 주로 샘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를 위해서 고로 히든 매스 밸런스 개발, 연원료 고로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강 판매팀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훈 매니저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게 될 이 선배사원 TMI는 바로 이 뽑기놀이를 통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제 MC인 제가 코인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질문볼이 랜덤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질문볼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코인을 넣어서 첫 번째 질문볼을 뽑아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두 분의 약간 소비 성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제철 입사 후 가장 플렉스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크게 플렉스 해가지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크지는 않은 집이지만 그래도 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아직 집을 못 샀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마련한 건 화장실 한 칸, 방 한 칸 정도고요. 나머지는 은행이랑 우리 현대제철 사내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갚아 나가려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일이 더 큰데요. 그러면 민주님의 플렉스도 한번 궁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또 플렉스 하면은 차잖아요. 저는 벨로스터 풀옵션 플렉스 했습니다. 직원 할인 덕에 이제 벨로스터 1.6 터보 풀옵션을 1,000만 원 할인받아서 아반떼 가격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다음번에 꼭 집이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한 분은 집이고 한 분은 차고 이 현대제철 직원분들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좀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어요. 그만큼 현대제철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제 제가 더 부러워지기 전에 빨리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자랑 3가지만 해주세요. 당직자체소 근무하시게 되면 서울 1시간 이내에 이제 근무하실 수 있다는 거. 저희가 2주 리프레시 휴가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이나 유럽까지 이제 넉넉하게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 자랑거리는 역시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에는 회사 근처에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그 코로나 시국 이전에 회식이 있을 때도 좋은 데만 골라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덩치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좋은 것만 먹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출퇴근 시간입니다. 지금 뭐 선택 근로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8to5 근무가 완전히 정착돼서 이제 야근이나 오전 별도 근무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결제를 올리지 않으면 평일 5시 이후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너무너무 급한 일은 어쩔 수 없이 야근도 하고 추가 근무가 필요하겠지만 이때도 회사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잊지 않고 챙겨줍니다. 네, 두 분 다 마치 10가지 같은 3가지를 각각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5년 뒤 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이라는 질문이에요. 5년 뒤, 지금 한 두 분 다 5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 안녕, 34살의 나야. 네, 우선 지금까지 책임 진급을 포함해서 여러 일들을 이뤄오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모든 너가 이뤄온 일들은 이제 선후배의 도움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표하고 회사와 팀을 위해서 일하는 너가 되길 바란다. 파이팅! 네. 나이를 갑자기 말씀하셔서 좀 깜짝 놀랐네요. 네. 괜찮으신 거죠?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꼭 살려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동훈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동훈 책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5년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마스크 쓰고 영상 촬영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책임 매니저로 진급도 하고 싱가포르 지사까지 나가셨다니 정말 너무나 대견합니다. 무엇보다 애가 셋이라니 정말 회사에 충성하셔야겠어요. 현대제철에서 지난 10년 동안 즐겁게 회사 생활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남은 회사 생활이 지나온 회사 생활보다 길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언을 하듯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셋이라면 정말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요. 이제부터 바쁘시다. 바로 셋 나옵니다. 또 이 영상 두 분께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럼 질문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진짜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면접 때 가장 기억나는 질문은 뭐였나요? 답변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 경험을 물어보시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으로는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했을 때 그 회장까지 맡아서 이제 소모임 상태의 동아리를 중앙 동아리로 승격 도전해서 성공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답변을 할 때 자꾸 면접관님께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자꾸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변이 이상한가 계속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면접 자체가 약간 제가 진실된 내용을 말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면접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BEI 면접이라고 들었습니다. 약간 여러 번에 걸쳐서 검증을 한 네, 맞습니다. 방식인 거죠. 네. 요거 약간 꿀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보실 때 BEI 면접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우 매니저님은 혹시? 저는 임원 최종 면접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현대제철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꼬리 질문으로 그렇다면 중국산 저가 제품을 제치고 현대제철이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해철의 우수한 품질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너무 피상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입사 후에 꼭 알아보고 중국산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하죠. 지금도 제가 임원분들께 직보고로 들어가는 게 없는데 다행히 이제 임원분들이 보고 이제 다 같이 웃으시더니 꼭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때 질문하신 임원분께서 저한테 그 별도 보고를 따로 추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 뭐 따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별도 보고 뭐 추심은 하진 않으셨지만 그럼 이제 입사하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뭐 지금 이게 5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제가 아까 그 5년 후 영상 편지 그때 나올 때 제가 별도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5년을 네, 다음 5년을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혹시 이제 뭐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뭐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면접에서의 어떤 꿀팁 이런 거 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면접 준비할 때 계속 셀프 카메라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예상 문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확인을 했었을 때는 이제 나도 모르는 내 습관이라던가 뭐 잔실수 같은 게 보이니까 그것도 고치고 이제 자꾸 틀린 게 보이니까 연습도 더 하게 되고 이래서 좋더라고요. 동우님은 저는 이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거는 당당하지만 이제 과장되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까 저처럼 더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면접 보시는 분들이 지원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면접에서 본인이나 본인의 지식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면접관 분들은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BI 면접 때문에 결국에는 탄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선배님들의 이 진짜 경험담이 녹아있는 면접 에피소드와 꿀팁 지금 보고 계시는 구직자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후배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후배가 있는지 그리고 후배가 들어온다면 얼마까지 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어떤 후배든 사실 가리지 않고 어느 분이든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회사에 입사한 정도면 모두들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완전 환영하고 또 후배가 원하는 메뉴라면 뭐 소고기, 킹크랩 뭐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한도가 없어요. 없어요. 뭐 네, 무제한 물론, 네. 가능하다 계속 하실 수 물론 있다. 제 부사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네. 네. 그럼 뭐 동우님 좀 부담 되시겠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좀 갑자기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책임감 있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신입사원이니까 이제 업무에 미숙한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그건 선배들이 해결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당사자가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알려줘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후배가 좋아하는 거 다 먹게 해줄 겁니다.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로 가야죠. 그래서 한 달 월급까지는 우리 후배를 위해서 전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한테 허락 받으신 건가요? 그걸 까먹었네요. 허락 받고 제가 반드시 한 달 월급 전부 투자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볼까지 뽑고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 선배님 재미나고 진솔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능력 있는 후배님들 함께 현대해철을 글로벌 인류 철강 기업으로 만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료 구매,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대기업인 만큼 이제 재료, 철강 외에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 조각의 퍼즐이 모여서 거대한 그림을 만든 것이 저희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되셔서 회사의 발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취직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제철에서 일할 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제가 일이 많아서 나눠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빨리 뵙고 싶네요. 제가 소고기 많이 사드릴게요. 채용 전형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실 다른 두 분의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현대제철의 두 분 선배님들을 모시고 선배사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선배사원 TMI 시간입니다. 와! 자, 저는 진행을 맡은 MC 이승주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현대제철을 대표하는 선배사원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제철 관광품질보증팀 5년차 정대한 매니저입니다. 저희 관광품질보증팀에서는 고객이 요구한 관광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고 보증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실 저는 2018년도에 새롭게 신설한 공장에서 국내외 유수의 고객사가 의뢰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설 공장이다 보니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수록 실적 상승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열연공장 생산관리를 맡고 있는 3년차 매니저 박경범입니다. 제 직무는 열연제품 생산계획 수립에서부터 품질 및 원가관리, 현장 내 안전관리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열연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림살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진행될 선배직원 TMI는 바로 이 뽑기놀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MC인 제가 이제 코인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질문볼이 나와요. 그 질문에 나온 답변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코인을 넣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애사심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현대제철 자랑 3가지만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저는 현대제철에서도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당진제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식주가 모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 삼시세끼 밥이 나오고 계절별로 근무복도 지원해주고 일단 사택도 지원을 해줍니다. 제철소 내에 곳곳에 이제 헬스장, 샤워 시설, 이제 사우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근무를 마치고 이제 힘든 몸으로 이제 운동을 하기 싫을 때에도 제철소 내 곳곳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 가기 싫은 날에도 억지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님. 사실 저희는 리프레시 휴가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는데요. 지금 10일 정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또 추가적으로 여름 휴가 1년에 5일 정도는 이제 제도와는 별도로 1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시국인지라 지금 불가능하지만 재작년에 저는 18박 19일 동안 로마랑 이탈리아랑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 길게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금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 때 가장 기억나는 질문은 뭐였나요?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과거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직무에 대한 면접도 받았고 회사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그때 당시 제가 8시쯤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면접은 가장 나중에 오후 3시쯤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장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아마 한 8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꼭 오고 싶었던 회사라서 계속 초조해했고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면접관님들께서 대한 씨 많이 기다리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마음이 너무 그 말을 들으니까 긴장됐던 것, 초조했던 게 싹 녹아서 면접에 굉장히 잘 임할 수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멘트가 됐네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 한마디가 또 더 이 현대제철에 입사하고 싶은 욕구를 불지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혹시 그 후로도 그 말씀을 해주셨던 면접관님을 회사에서 뵀던 적이 있으셨나요? 안타깝게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저는 지금 울산 공장에 있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현대제철이 사업장도 무수하게 많고 해외 지사나 법인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마주한 적은 없어도 지금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메신저를 통해서 다들 잘 계신 거를 확인하고 있고 훗날 마주한다면은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혹시 그분들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경범님은 또 현대제철에 왜 지원했냐라는 이제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이지만 이제 면접장에 저 말고도 이제
네 분이 같이 함께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다들 현대제철의 장점, 강점들 얘기하면서 지원 동기를 어필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가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철을 뽑는 제철소가 너무 남자답고 멋있어서 지원했다고 정말 단순하게 대답했고 임원분들이 많이 웃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혹시 그 말 말고는 뭐 다른 대답은 또 안 하셨나요? 네, 앞선 지원자분들이 워낙 장점들 많이 해결하셔가지고 두 분 다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르게 좀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제철 면접관 분들이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유쾌한 모습도 좀 엿볼 수 있었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이제 생각해 보셨을 때 혹시 면접을 임할 때 이런 꿀팁이 있다라는 거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경험하기에 면접 때도 그렇고 현업에서도 그렇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현업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유관부서나 아니면 협력사들 아니면 다른 고객사들이랑 부딪힐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부딪힐 일도 많고 뭐 소통할 일이 많이 있죠.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주눅들게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는 눈도 안 좋고 또 뭐 수주를 받는다든지 실적을 따라올 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자신감 하나로 가지고 면접에 임하신다면은 후배 사원들을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들이나 임원분들이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자신감 넘치면서 이제 열정 있는 모습, 패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 그런 모습들을 잘 어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두 분 선배님들의 면접 경험담과 꿀팁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요것도 할 얘기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입사 첫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혹시 입사 첫날 뭐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울산 공장에 발령받았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울산 땅을 여태까지 밟아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눈앞에 컴컴해졌던 것 같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고향에서 울산까지 차로 배웅을 해줬었는데요. 캐리어에 옷 몇 가지 그리고 이불 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초반에 선배님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지금은 잘 정착해서 울산에서 5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울산까지 이게 같이 올 정도면 진짜 약간 찐친 느낌이네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네. 이제 울산에서 잘 정착을 하셨는데 그럼 울산 자랑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울산 저희 공장에서 바닷가 해변이 보이는 데까지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퇴근을 하면은 차를 운전해서 한 10분, 15분 걸리는 해변까지 가서 커피를 한 잔 먹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사람들과 뭐 맛있는 고기에 술 한 잔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속이 정말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있는 현대제철. 뭐 사실 울산에는 정말 많은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아주머니들이 현대제철 다닌다고 하면 다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 자부심으로 울산에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울산이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혹시 뭐 경범님은 첫날 뭐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저는 입사 첫날 연수가 끝나고 딱 사무실을 들어갔었는데 다들 이제 작업복을 입고 계시는데 저 혼자만 정장을 입고 딱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딱 제가 간 날이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엄청 바빴던 시기였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공장 설비 레이아웃이랑 이제 설비 스펙 써 있는 이제 교본들만 보면서 한 3일가량 혼자 방치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입사원이면 딱히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이제 처음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혹시 뭐 그런 느낌이었나요? 네, 정말 딱 이제 신교대 끝나고 딱 자대 배치 받은 이등병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경범님도 한번 당진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공대생분들은 아마 취업을 하시게 되면 대한님처럼 울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각지로 가시게 될 건데 그래도 당진은 이제 서울과 한 1시간 거리라는 그런 지리적 장점이 있고요. 또 서쪽에 있다 보니 이제 야경이 아주 예쁩니다.
네, 두 분의 지역 사랑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지금 저는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만 출장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내가 진짜 철강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실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과 당진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좀 애사심이 샘솟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선배는 되고 싶지 않다. 혹시 경계하는 모습은 있는지?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선배 사원이 된다면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세를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직급과 연차가 조금 높아지면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지금의 위치에서 만족해서 가만히 살고 싶은 욕구가 들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게 지금은 정말 재밌거든요. 자긍심도 느껴지고 선배 사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품질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주재원도 다녀오고 영업 업무나 개발 업무도 경험해서 다방면으로 저 자신과 회사를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려면 계속 안주하지 말고 선배도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답변이네요. 경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후배에게는 배우지 않으려는 그런 꽉 막힌 선배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근속연수가 많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제가 윗사람처럼 후배들을 아랫사람 대하는 그런 선배가 아니라 이제 항상 편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두 분 후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방송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요거 박제되는 거 아시죠? 꼭 그런 선배로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볼까지 뽑아봤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두 분 선배님들의 날 것 그대로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범님, 함께한 소감 좀 어떠세요? 후배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요. 앞으로 입사하실 후배님들과 함께 일할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입사하실 후배 사원님들을 위해 인터뷰를 해보니 처음 입사했을 때도 생각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현대제철에는 정말 유능하고 일에 자긍심을 가진 직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회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사원님들과 앞으로 입사하실 후배 사원님들과 함께 멋진 회사, 최고의 철강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현대제철 화이팅! 네, 저도 두 분 덕분에 무척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현대제철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제철 선배 사원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선배사원 TMI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세계 최초의 자원순환형 글로벌 기업, 현대제철의 미래가 될 지원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무쪼록 현대제철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온라인 직무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이후 현대제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플렉스에서 현대제철 기업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방송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말하지 못했던 현대제철에 관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제철 온라인 직무 설명회였고요. 실시간 질의응답은 앞으로 10분 정도 더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하신 점들은 지금 바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현대제철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취업에 관한 질문을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인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되는 직무 설명회를 참고해 주시고요. 깜빡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자플렉스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세요.